놓치면 사라집니다. 당신 돈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90%가 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끝입니다. 기한 지나면 사라집니다. 알고 신청하면 당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범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그냥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준다고 했는데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이었는데 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기회찬스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저는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그런데 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대학교 동기, 회사 선배, 옆집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혜택 목록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걸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 여러분의 재정 생활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성민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씨는 42세 중소기업 영업팀장입니다. 연봉은 4,200만 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야, 너 근로장려금 신청했어? 박성민 씨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그게 뭔데? 나한테 해당돼? 동료가 설명해줬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한테 정부가 직접 현금 주는 거야. 단독 가구면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면 최대 285만 원. 박성민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한테 주겠어? 그런데 그날 밤 박성민 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박성민 씨는 멍해졌습니다. 예상 지급액 264만 원. 264만 원. 박성민 씨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박성민 씨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신청 안 했다. 5년치입니다. 대략 1,000만 원이 넘는 돈. 박성민 씨는 그냥 신청을 안 한 것뿐이었는데 5년 동안 그 돈은 정부 금고 어딘가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개인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국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실제로 신청한 비율은 전체의 약 63%입니다. 나머지 37% 대상자인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이 놓친 금액이 연간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입니다. 국가가 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받으러 오지 않은 돈이 1조 원. 그리고 이건 근로장려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산지원금, 청년도약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창업지원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하면 매년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복지부 산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복지 사각지 내 실태와 정책 개선 방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 중 실제로 수급을 받는 비율이 30%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30%. 자격이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모를까요? TV에서 광고도 하고 지자체 현수막도 걸리고 문자도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놓칠까요? 저는 이 문제를 파고들다가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편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금은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습니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소기업부, 교육부, 주택도시기금, 각 부처가 각자의 지원금을 운영합니다. 각자의 홈페이지, 각자의 신청 방식, 각자의 기한.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이 서울에 살면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 정리해도 이렇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HRD 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부, 고용부 공동, 워크넷에서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몽땅 정보 맞는 키에서 신청,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 각 은행에서 신청, 주거급여는 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전부 다른 홈페이지, 전부 다른 신청기간, 전부 다른 서류. 이걸 혼자서 다 찾아서 신청하는 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지원금 정보는 있습니다. 정보 홈페이지에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낮습니다. 공무원 언어로 쓰인 공고문, 몇 페이지짜리 지침서, 링크를 7, 8번 클릭해야 겨우 나오는 신청 화면. 이건 정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낙인 효과입니다.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저소득층 혜택 아닌가? 창피하게 뭘 신청해? 이런 심리가 실제로 신청을 막습니다. 특히 40에서 50대 직장인, 자영업자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돈은 여러분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손해입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정순 씨. 올해 54세입니다. 가게를 연 지 6년이 됐습니다. 이정순 씨는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고 임대료는 그대로였고 직원 한 명은 그만뒀습니다. 그 시절 이정순 씨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나라에서 뭔가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재료 손질, 청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근처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했어요? 이정순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 줄었잖아요. 그거 정부가 보상해준다고요. 이정순 씨는 그 길로 동주민센터에 달려갔습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2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420만 원. 420만 원. 이정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 이후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6년 동안 하나도 몰랐던 제도들. 이정순 씨는 그 이후 2년 동안 총 1,1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직원도 다시 뽑았습니다. 지금은 해운대 골목에서 제법 유명한 집이 됐습니다. 이정순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걸 알았다면 코로나 때 그렇게 혼자 버티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2025년 기준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원금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게 반드시 하나 이상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EITC.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중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2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요건.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혹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차감됩니다. 지급액 규모.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혹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시기는 매년 5월입니다. 반기 신청은 3월, 9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5월이라면 지금 당장 홈택스에 들어가세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로그인 후 조회,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 다니는데 이거 해당돼요? 네,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HRD 넷에서 신청합니다.
대상은 재직자, 실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폭넓게 해당됩니다. 단,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년간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 일반 훈련 과정은 본인 부담 15에서 85%, 즉 정부가 최대 85%를 내줍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요? 컴퓨터 자격증, IT 프로그래밍, 요리사 자격증, 미용사, 전기기사, 세무회계, 심리상담사.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직업훈련 과정. 이걸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 비용이 거의 0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HRD.net, www.hrd, go, KR 접속, 훈련 과정 검색, 수강 신청, 카드 발급. 단, 발급받은 후 훈련을 실제로 이수해야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세 번째, 청년도 약계자. 이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청년도 약계자는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서 최대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장기 적금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250% 이하면 가입 가능.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24,000원에서 48,000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5년 만기 시 실질 수익률이 연 7 내지 8%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 적금 금리의 3배 수준입니다. 매월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취급합니다. 만약 지금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내일 당장 은행 앱을 여세요. 네 번째, 주거급여. 나는 집도 있고 월세 사는 것도 아닌데 하고 스크롤 내리려 하신 분 잠깐요.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2025년 기준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약 월 278만원 이하. 임차 가구라면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34만 1천원. 2인 가구 월 최대 38만 2천원. 자가 가구라면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최대 457만원. 중보수, 단열, 창호, 최대 849만원. 대보수, 지붕, 기둥, 최대 1241만원.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고, KR에서 온라인 신청. 특히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자격되는 분들이 나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대상, 직원도 영향. 이건 사업주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재직자 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지원 내용. 사업주가 무급유급 휴업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원 한도. 이게 직원에게 왜 중요하냐고요?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해고, 위기를 넘긴 직원들이 실제로 수만 명입니다. 사장님이 이걸 모르면 불황의 직원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사장님께 이 제도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 나 작년에 이거 신청 못했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왜 주변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이런 감정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세계를 알게 된 건 2022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세금을 냈고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진짜 없는 사람들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신청 자격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이 됐습니다. 그해 5월 저는 처음으로 신청을 했고 2달 후 제 통장에 생전 처음 보는 항목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의미는 금액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나라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저는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기회 찬스.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재원 씨 34세.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IT 회사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장 근로가 늘었습니다. 급여 지급이 며칠씩 늦어졌습니다. 대표는 자꾸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최재원 씨는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업이 안 됐습니다. 최재원 씨의 통장 잔액이 줄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 교통비, 매달 15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6개월이면 900만 원. 최재원 씨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재원 씨가 받은 정부 지원금은 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자진퇴사라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최재원 씨의 경우 임금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충분한 사유입니다. 최재원 씨가 이걸 알았다면 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매달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면 최대 약 1188만 원. 그 돈이면 스트레스 없이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딸 수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도 훨씬 나았을 겁니다. 최재원 씨는 7개월째에 겨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제가 버텨낸 게 아니라 몰라서 죽었던 겁니다. 이 말이 저는 오래 생각났습니다. 방금 실업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두 가지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오해 1. 자진퇴사자는 무조건 안 된다. 오해 2. 어차피 금액도 얼마 안 된다. 둘 다 틀렸습니다. 먼저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고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임금 체불이 2회 이상 있었거나 1회라도 1개월분 이상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직인데 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정년 또는 희망퇴직인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신청해보세요. 두 번째, 금액 이야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루 최대 6만 6천 원. 하한액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계산해볼까요? 하루 6만 6천 원 곱하기 270일 1782만 원. 최대로 받으면 17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업급여는 절대 푼돈이 아닙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워크넷 www KR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퇴사 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급 기간이 남은 수급일수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아이 있는 분들 혹은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소연 씨 31세.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건설업 현장직. 김소연 씨는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고 첫 달. 수입은 남편 월급뿐이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의류. 지출은 갑자기 늘었습니다. 김소연 씨가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 관련 지원금. 첫 번째, 첫 만남 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 1인당 200만 원짜리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유아용품, 의료비 등에 씁니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급여.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 가정에서 돌보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세 번째,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네 번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본인 부담만 내고 산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육아휴직급여. 직장 단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2024년부터는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상한이 대폭 올랐습니다. 최초 6개월간 통상 임금 100%, 최대 200만 원. 김소연 씨가 이걸 다 신청했더라면
첫 해에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더하기 부모급여 1200만원 더하기 아동수당 120만원 더하기 육아휴직급여 합계가 2천만원을 훌쩍 넘었을 겁니다. 김소연 씨는 결국 산후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돈 걱정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복지사의 도움으로 이 제도들을 알게 됐을 때 김소연 씨는 말했습니다. 왜 병원에서 주민센터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상 중간에 잠깐 멈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지원금과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www.bokjiro KR 로그인하신 후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조회해 줍니다. 단 5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여기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 추천해 줍니다. 이 두 개만 해보셔도 오늘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해보신 결과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신청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댓글이 또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도 꼭 읽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왜 국민들이 지원금을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구조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는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가 집행하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 사슬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복지 예산이 다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은 안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터넷을 못 쓰는 노인 가구는 아예 시스템 접근이 어렵습니다. 2021년 수원에서 한 가족이 고립된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였습니다. 생활고 끝에 비극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를 자동으로 발굴해서 복지 연계를 하겠다고.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느립니다.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가구 수가 수백 가구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도 있고 그럭저럭 사니까 저는 해당 안 되겠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요. 아파트 있어도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강민준 씨 47세, 자가 아파트 소유자, 연봉 5,500만 원, 딱 중산층입니다. 강민준 씨는 지원금 같은 건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준 씨의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강민준 씨는 2021년 투자 목적으로 지방 소형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지금 그 상가가 공실입니다. 임대 수입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강민준 씨의 실질 소득이 급여뿐입니다. 그런데 상가 재산 때문에 복지급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만약 강민준 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 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대출. 일반 은행보다 12% 낮은 금리. 사업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강민준 씨도 재직자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IT 자격증, 회계 자격증, 어학교육 등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이건 취약계층 대상이라 강민준 씨는 해당 안 됩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모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청년이 아닌 4050대 중산층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은 사실 세금 혜택입니다. IRP 추가 납입 시 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시 세액공제율 최대 16.5%.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원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것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번엔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뭘 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외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복순 할머니,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며 혼자 사십니다. 아들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습니다. 병원 다니는 게 힘드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받고 계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나 요양원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내지 5등급으로 판정받고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즉 방문요양, 방문간호나 시설급여 즉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면 건강보험료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일반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걸 모르고 사비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27시간 내지 30시간 활동하면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득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노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전기료, 가스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 가구에게 연간 최대 10만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부모님께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영상 보고 주민센터에 모시고 가세요. 아니면 전화라도 대신 드려보세요. 이게 효도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경고도 드려야 합니다. 지원금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자영업자 윤정수 씨.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요. 결과는 부정수급으로 적발, 환수 통보, 5배 가상금 부과, 지원금 4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았는데 토해낸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발까지. 정부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국세청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데이터가 연동돼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자격이 되는 것만 신청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지원금은 아는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소외되는 분들,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분들은 지원이 더 많음에도 접근이 가장 어렵습니다. 장애인 지원 핵심,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급여 최대 33만 4,810원 더하기 부가급여,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6만 원, 차상위 계층은 월 5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합니다. 월 최대 수백 시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장애인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걸 이용하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다양한 지원이 됩니다.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만 18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인 경우 월 35만 원, 학용품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자녀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 두려움. 그래서 이 영상을 주변에 이런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이 영상 링크 하나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 이야기입니다. 박지혜 씨 38세. 복지팀에서 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박지혜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상담 민원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서류 검토, 현장 방문, 전화 응대.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습니다. 박지혜 씨가 담당하는 가구가 300가구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300가구를. 박지혜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정말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연결해드리기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박지혜 씨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작년 겨울 홀로 사시는 80대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은 전기 히터 하나로 겨울을 버티고 계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었는데 본인이 몰랐습니다. 신청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가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박지혜 씨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찾아갔어야 했는데 현장의 복지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생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원금 신청, 대부분이 인터넷, 스마트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 모든 복지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워도 직접 가면 담당자가 도와줍니다. 두 번째, 복지로 콜센터. 전화 129번입니다. 복지제도 안내, 상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세 번째, 국민콜센터. 전화 110번. 정부 각 부처 민원을 연결해줍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대신 신청해드리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심화 내용입니다. 내 돈 내가 모으는 건데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노란 우산 공제를 모르신다면 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액 공제. 연간 납입 금액의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을 30%로 계산하면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혜택.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부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망.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됩니다.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업이 망해도 이 돈은 보호받습니다. 월 5만 원부터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추가로 드리는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직원 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현재는 일부 개편되었으나 유사 제도가 계속 운영 중입니다. 고용24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이번엔 20대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24세 이수아 씨.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은 소도시에 계십니다. 광주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이수아 씨가 알고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냥 취업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수아 씨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만 19에서 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이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지자체 청년 포털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취업 준비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자격증, SQLD, ADSP, 한국사 능력 검정. 이런 자격증 취득 비용을 정부가 내줍니다.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받는 동안 구직 활동 이행 요건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서울에 사는 경우 만 19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매년 모집 공고가 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수아 씨가 알았다면 취업 준비 기간이 훨씬 덜 힘들었을 겁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댓글과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로장려금 영상 보고 처음 신청했는데 23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진짜예요? 꿈인가요? 또 한 분. 청년도약 계좌 3개월 만에 시작했는데 5년 후가 기대됩니다. 영상 감사해요. 또 다른 분. 저희 어머니 노인 일자리 신청해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돈보다 나가실 때가 생겼다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5년을 살았어요. 주거급여 받고 나서 처음으로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메시지들이 제 동력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생기는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5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복지로 모의 계산. www.bokjiro 고 KR 접속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내 상황 입력 해당 서비스 확인 10분 이내 2단계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www.hometax 고 KR 접속 장려금 신청 미리 보기 조회 현재 해당 여부와 예상 금액 바로 확인 3단계 HRD 넷 내일 배움 카드 신청 www.hrd 고 KR 접속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원하는 교육 과정 탐색 4단계 청년이라면 지자체 청년 포털 확인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유스 솔 고 KR 경기 잡아봐 자부 GG 고 KR 기타 지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청년 정책 메뉴 5단계 부모님 상황 확인 기초연금 받으시는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두셨는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돼 있는지 노인 일자리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5가지만 해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 해당되는 게 반드시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영상에서 도움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이런 정보를 더 많이,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고 다음 영상 주제로도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지원금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신청하지 않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기회 찬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